요즘 미국 경제 정말 뜨겁습니다. 엄청난 성적표를 딱 내놨는데 이상하죠? 모두가 막 박수 쳐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표정은 영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선 이거 너무 과열됐다, 위험하다 경고하고 다른 쪽에선 아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정반대의 시선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의 진짜 얼굴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하나 때문입니다. 4.3%. 이게 뭐냐면요. 시장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린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와,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뭐 고금리고 뭐고 그냥 혼자서 막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신호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물음표가 딱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숫자가 혹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더 큰 그림을 가려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자, 지금부터 이 숫자 하나를 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유안타 증권의 시각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제는 과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회복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죠. 유안타 증권이 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좋은 성적표가 뭐랄까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만든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빡 내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양책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이런 착시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연말 쇼핑 시즌 같은 특수 효과도 있었고요. 또 정부 셧다운 끝나고 나서 경기가 반짝하고 살아난 것도 있었죠. 다 일회성 요인들이에요. 비유하자면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 확 들이켜서 잠시 힘이 나는 그런 슈거러쉬 상태랑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저소비 지출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물건가 올린 걸 그대로 소비자한테 떠넘겼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과열을 주장하는 쪽의 진짜 걱정은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날 수 있다는 위험. 이걸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근원 PC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2.9%가 나왔잖아요. 이건 물가와의 싸움이 아직 안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변수가 있어요. 바로 재정 정책의 시차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예전에 풀어놨던 돈의 효과가 이제서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감세나 리베이트 형태로 GDP의 2, 3%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더 풀릴 거란 말이죠. 이건 지금도 충분히 뜨거운 경제에다가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DS투자증권이 보는 시나리오, 바로 숨겨진 침체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DS투자증권은 이렇게 봐요. 지금 미국 경제는 마치 겉은 정말 번지르르한데 사실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 같다는 거예요.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화려한 숫자들 뒤에 경제의 뼈대가 삐걱거리는 균열이 숨어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문제다. 오른쪽은 아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위험도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다른 쪽은 실업률을 걱정하죠. 이러니 당연히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까지도 모든 게 다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DS투자증권이 내세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장하는 침체라는 겁니다. 단어가 좀 이상하죠? 성장하는데 침체라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AI 같은 기술이 발전해서 나라 전체의 즉 GDP는 막 커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계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런 성장하는 침체 신호를 다들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특히 정부 셧다운 때문에 물가 통계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낀 거죠. 이 영향이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뿌연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연준 내부에서조차 이쪽이다, 아니다, 저쪽이다 의견이 완전히 갈릴 수밖에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동안 기업들이 오른 관세의 상당 부분을 그냥 자기들이 떠안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비용, 이 시한폭탄이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도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열이다, 침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던 두 분석이 결국 딱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2026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도 과열 시나리오로 가든 침체 시나리오로 가든 두 쪽 다 2026년 하반기를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관세 충격을 그동안 버텨주던 기업들 재고가 바닥이 나고요. 또 노동시장 문제도 수면 위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어떤 길로 가든 2026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진짜 성적표, 진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과열이 원인이든 숨겨진 침체가 원인이든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모든 길은 결국 2026년 하반기에 엄청난 시장 반동성이라는 종착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과정은 달라도 결론은 같다는 좀 섬뜩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미국 경제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역설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건 달러라면서 달러를 사 모으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오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처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닥칠 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경제를 지켜줄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는 게 바로 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나라 살림입니다. 2026년 예산을 8% 넘게 확 늘려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우리 경제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쌓아두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열이냐, 침체냐, 그 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의 시계는 2026년이라는 시간을 향해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